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보시면 그 C 드라이브 템프에 aa11.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요.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 이렇게 C 드라이브에 템프라는 데 가보시면 aa11.txt라는 파일이 있고요.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약간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이 나타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바이너리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다시 읽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넣어놓은 데이터는 이렇게 7, 51 뭐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요 형태예요.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파일을 지난번에 적을 때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파일을 적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러오는 일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읽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가서 자, 여기 소스 여시면 파일스가 있고요. 파일스 안에 지난번에 아웃풋 스트림 ex가 있으니까 요 위에다가 파일 짓고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new 클래스. 자, 여기에 이름을 저희는 파일이고요. input stream 그리고 ex 이렇게 할게요. input stream까지는 이미 있는 클래스명이라서 겹치지 않게 ex라는 하나 더 붙이고요. 메인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inish.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잘 와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저거를 읽어볼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적으면 되겠죠?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해서 자바 IO에 있는 애로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추천해주는 여러 개의 이름이 있지만 다 길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만 정하면 되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해서 이렇게 약어로 약어가 안 먹네.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저희가 약어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new 이렇게 한 다음에 F 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요 앞에 있는 요 이름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근데 확대해서 잠깐 보시면 처음에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파일 디스크립터를 부를 수도 있고 스트링을 부를 수 있는데 저희는 요거 썼잖아요. 그래서 파일 풀 경로를 적었는데 이따가는 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요거를 쓸 거예요. 어쨌건 요거의 차이가 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로 선택할게요. 여기다 이제 문자열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넣을 문자열은 아까 봤듯이 C 드라이브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슬래시를 쓰면 두 개씩 써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리눅스나 아니면 iOS 이런 애들은 이게 역슬래시를 쓴다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역슬래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쓰시고 우리 템프에 아까 있던 이름이 aa11.txt였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읽어올 거예요. 자, 이거 늘 보던 거예요. 뭐예요? 얘가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하는데 요 파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가져갔더니 얘가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있어서 try catch로 처리하도록 한대요. 자,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얘가 여기서 수행되다가 얘를 완료를 하고 나면 이 객체가 생기지만 이 객체가 안 생긴 상태에서 일로 와서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파일이 열리다 마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요런 애들을 어떻게 해요?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위로 가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우리는 이미 알지만 여기를 는 널이라고 하는 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할게요. 그냥 해서 어쨌건 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기 파일 선언되어 있는데 여기 또 선언되어 있어서 오류라서 얘를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상적일 땐 이렇게 잘 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finally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썼다면 자, finally를 하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저기 열은 file inf 스트림을 close를 해주겠죠? 이거 제발 부탁인데 잊지 말고 하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아까 전에 수업할 때도 다른 학생도 이거 안 해서 뭐 파일이 이상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파일 안 닫으면 큰일 납니다. 꼭 요거 닫는 거 보시고요. 자, 얘가 오류가 뜨는데 마우스 가져가 봤더니 뭐예요? IO exception이래요. exception은 그냥 try catch로 처리하시면 돼요. try catch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자, 요 캐치, 트라이문에 요 FIS가 뭐예요? 여전히 오류래요. 그래서 마우스 가져가 봤더니 얘는 뭐래요? 초기화하지 않은 오류래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여기 선언은 됐는데, 여기서 new를 만나야지. 만나서 일로 와야 얘가 어떤 특정 값을 갖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객체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로 바로 넘어오거든요.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낸 상태가 돼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널이라도 초기화를 하셔야 여기가 어때요? 오류가 없어져요. 항상 요 세트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코드가 이렇게 잔뜩 늘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요거 한 줄 한 거예요. 그죠? 한 줄 넣고 이걸 처리하기 위한 여러 코드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파일 인풋 스트림을 했는데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에 대한 내용을 읽어오겠죠? 그럼 그냥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자, 파일 인풋 스트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능력 중에 뭔가 읽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이렇게 읽는데요. 리드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읽어올 수도 있고요. 이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리드를 하는데 바이트 배열을 넣었더니 숫자를 읽어온대요. 이거 우리 이따가 써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한 번만 써보시면 다음에 이런 비스무리한 거 다 쓰실 수 있어요. 얘도 보시면 얘는 바이트 배열을 쓰긴 할 건데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옵셋이에요. 이건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숫자 읽어오는 거니까 이걸로 읽어요. 자, 근데 얘가 리드를 걸자마자, 그죠? 걸자마자, 그러니까 IO 할 땐 늘 이게 문제인데, 걸자마자 빨간 줄에서 마우스 가져갔더니 얘는 이제 뭐예요? IO 익셉션이 발생해요. 우리 이런 익셉션은 요 두 번째 있는 걸로 처리한다고 했죠? 두 번째 거 누르시면 여기에 캐치 구문이 이렇게 하나 더 붙고요. IO 익셉션을 처리해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뭐 핸들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이벤트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스택 트레이스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왜 오류였다라는 것만 출력을 합니다. 자, 근데 어쨌건 결국 얘가 읽을 때는 뭐를 읽어요? 숫자를 읽을 거죠. 숫자를 하나 읽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요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int i는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sysout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i를 찍어요. 얘가 읽어올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Ctrl F11을 눌렀더니 얘가 7이라고 읽었어요. 뭔가 읽어오죠? 자, 그래서 앞에 걸 잠깐 봤더니 이 7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바이트 배열에 넣는 첫 번째 데이터예요. 그래서 7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나머지 쭈루룩 읽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읽어오면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개수를 알 수도 있지만 개수를 보통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while로 읽을 거고요.
우리 이거 몇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게요. 자, while로 읽을 건데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i라고 하는 놈에다가 저 위에 뜻이 fis에 read 한 값을 넣어요. 숫자가 하나 넘어와요. 그게 예를 들면 7이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읽는데 얘가 언제까지요? 뭐가 아닐 때까지요? 마이너스 1 결국 뭐예요? EOF가 아닐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얘를 계속 읽어올 거예요. 읽어온 다음에 잘 읽어오면 뭐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애를 위로 올려서 이거 Alt키 누르고 위 방향키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예요? 이걸 끝까지 이제 읽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여기 읽고 여기 또 읽으면 이상하니까 요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아무 값이나 초기값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요걸 통해서 이제 읽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F11 눌렀더니 값을 잘 읽어요. 잘 읽었죠? 잘 읽긴 잘 읽었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255라고 찍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다 뭐라고 찍었냐면 7, 51, 3, 4까지는 괜찮은데 마이너스 1이 255래요. 그리고 여기 24는 잘 찍었어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음수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왜 이러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얘가 리드를 했는데 읽어온 애가 뭐예요? 정수형이라는 뜻이에요. 정수형인 게 문제예요. 자, 우리는 뭘 읽어야 돼요? 우리는 바이트를 읽어야 돼요. 왜냐면 바이트로 넣어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수형이 몇 비트죠? 자바에서 정수형 몇 비트예요?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여러분 4바이트? 네, 4바이트예요. 자, 정수는 4바이트인데 난 그 중에 뭐만 써요? 한 바이트만 쓸 거죠? 한 바이트. 그죠? 한 바이트만 쓰는데 앞에 여러분이 이런 책 잠깐 보시면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FF로 들어가 있어요. FF. 이 FF가 무슨 뜻이에요? 바이너리로 치면 여기가 11, 11 그죠? 이게 F가 1111인 건 아시죠? 뒤에 F가 뭐예요? 1111이에요. 자, 나는 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8비트만 가지고 처리할 거예요. 자, 8비트를 읽었더니 요 맨 앞에 비트가 뭐예요? 1이죠? 1이란 뜻은 뭐예요? 여기가 1이란 뜻은 뭐예요? 이거는 음수란 뜻이에요. 음수. 그죠? 1은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자, 마이너스가 취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2의 보수로 만드셔야 돼요. 2의 보수. 들어보셨어요? 2의 보수. 2의 보수는 어떻게 만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를 모두 다 뒤집고요. 모두 다 이렇게 뒤집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1을 더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2의 보수죠. 여러분이 이렇게 취해서 읽은 숫자가 얼마예요? 1이죠. 값은 1인데 이전에 얘의 부호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얘가 왜 255라고 찍어요? 왜냐면 정수로 읽으면 얘가 부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여전히 데이터예요. 여전히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1, 2, 4, 8, 16, 32, 64, 125, 126. 그죠? 126이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255예요, 숫자가. 그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화면에 얼마를 찍었냐면 255를 찍은 거예요. 왜냐면 4바이트를 읽어버려서.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바이트로 읽으면 그때 이 앞에 요 놈이 뭐가 돼요? 95비트가 돼서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바이트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바이트로 바꿔서. 자, 우리가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얘를 그냥 생짜로 하면 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약간 트릭으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바이트 배열의 B라는 애를 잡고요. 저는 이미 바이트 배열이 6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ew 바이트 6 이렇게 해서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바이트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바이트 배열의 I 번째에다가 사실 여기 I 번째가 없네요. 바이트 배열의 뭐 N 번째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int n은 0이라고 이렇게 초기화 해놔야 되겠죠? 요 i는 내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용으로 쓰니까 인덱스를 위한 n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n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읽어온 i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i가 바로 안 들어가죠. 왜냐면 정수를 어떻게 바이트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이트라고 형변을 하면 얘가 여기로 쇽쇽쇽쇽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밑에 가서 n 뿔뿔 뭐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요 안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뭐 돌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부를 때까지 얘가 돌 거예요. 잘 돌리고요. 여기서 데이터 만들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돌리겠죠? 폼은 해가지고 돌릴 건데 for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이 두 번째 선택하면 배열에 있는 랭스를 들고 와요. 그래서 이걸로 했더니 얘는 J는 0부터 B의 랭스까지 돌리면서 처리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찍으면 되죠. 실사우 찍는데 뭘 찍어요? 저기에 있는 B에 있어서의 뭐요? I 아니고 여기 J예요. 인덱스가 J번째를 찍으면 J번째를 찍으면 이 배열은 뭐예요? 바이트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뭐가 잘 찍혀요? 마이너스 1이 찍혀요. 되겠죠? 이거 실수하시면 여러분이 값을 바이트로 넣어놓고 실제는 원래 바이트 값인데 읽을 때 정수로 읽어서 엉뚱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옆으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니까 밑으로 나니까 이상하니까 요 ln 지우시고요. ln 지우고 그냥 바로 돌리면 얘 또 붙어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뒤에 가서 더하기 하시고 이렇게 한 칸 떨어뜨리시면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예쁘게 쪼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이트 배열에 넣어놓은 값.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조금 전에 파일로 읽을 때 여기에 있던 애를 읽었더니 이렇게 읽었는데 요걸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읽었더니 화면에 우리가 넣어놓은 데이터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놓은 데이터 그대로 이렇게 땡겨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바이너리로 넣어놓은 거는 바이너리를 읽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질문 있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파일 클래스라고 하는 걸 배워요. 파일 클래스는 파일의 경로랑 속성을 다루는 그런 클래스예요. 자, 근데 우리 파일 이런 거 뭐 지금까지도 많이 다뤄본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따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바 IO에 있고요. 파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얘는 파일과 디렉토리명의 추상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애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는 클래스는 파일의 이름 변경이나 삭제, 디렉토리 생성, 크기 등의 파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 파일 객체에다가 파일을 읽거나 쓰는 능력은 없어요. 이 읽고 쓰고 능력은 이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입출력 스트림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출력 스트림으로 읽고 쓰고는 한 거고요. 이제부터 다루려고 하는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은 명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파일의 크기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다룰 때 이렇게 풀 경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애로는 이렇게 디렉토리하고 파일명을 이제 구분을 해서 넣기도 해요. 이건 좀 이따가 저희가 예제로 바로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그 생성자가 있고요. 요건 나중에 저희가 다룰 거니까 그때 저희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주요 메소드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일단은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make dir이에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셨으면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배웠다고. 안 배웠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공부를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고민하셔야 될 게 이 리눅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IoT를 다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IoT를 너무 멀리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컴퓨터과들하고 다른 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DB에 데이터가 쌓이면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저희 과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저희는 IoT를 해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아주 커다란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한 걸 가지고 DB에 넣어놓고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좋은데, 자,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아두이노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뭘 하냐면 라즈베리라는 걸 할 건데, 라즈베리로 가면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OS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눅스 명령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make dir, 뭐 rm 뭐 이런 거 있어요. 지우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명령어들을 좀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방학에 시간들 많다 그러면 꼭 IoT 책 하나 사서 반드시 공부하세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해서 DB에 넣는 일 그거를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뭘 하건 뭘 공부하건 상관없는데 어쨌건 그런 걸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고 있잖아요. 요 리스트는 리턴 타입,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API, API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의 이름하고요. 그 메소드의 명과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가는지 하고 리턴 타입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트라고 부르면 뭘 가져와요? 문자열 배열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나 파일명, 디렉토리명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만 들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얘는 리스트 파일스라고 하면 얘는 파일의 배열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일을 불러와서 뭔가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파일스라고 부르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몽창 불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ename to라고 하는 걸 쓰시면 기존에 있던 파일 이름을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파일 명칭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파일을 딜리트 할 수도 있고요. 파일의 길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파일의 경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파일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 파일 명도 들고 오고. 그리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is 파일하고 is 디렉토리라고 해서 파일이냐 아니면 디렉토리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읽어온 애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를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last modified라고 하면 맨 마지막 수정일이 언제냐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클래스를 활용하면 여기 보면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예제하고요. 이 두 번째 보면 여기에 파일 크기하고 수정 시간 뭐 이런 걸 가져오는데 이걸 그냥 한 큐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파일스에 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요. new 하시고 클래스 하나 만들 건데 파일 인포라고 만들게요. 파일 인포. 그리고 메인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파일 인포 닫아버렸네.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새롭게 클래스를 만드는데 파일 인포라고 만들 거고 메인 하나 만들 거고 피니시 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이라고 넣을 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바 IO에 있는 이렇게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엔터 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임포트가 됩니다.
파일이 갖고 있는 각종 능력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new file라고 해서 파일을 이제 만들 거예요. 자, 파일을 만들 때 만드는 법을 봤더니 여기 봤더니 문자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URI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그 주소 있죠? 그거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파일을 가지고 페어런츠를 만들고요. 뒤쪽에 문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로하고 이름을 줘서 만들 수 있어요. 아래 보듯이 디렉토리 명을 주고 여기 뒤에 파일을 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각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맨 위에 있는 애가 제일 만만하니까 요걸로 만들 거예요. 자, 파일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기존에 그 윈도우즈 밑에 있던 시스템 INI라는 애를 불러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C 드라이브에 우리 요거 슬래시 넣으면 2개씩 넣어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역슬래시 하나 넣어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에 슬래시에서 system.ini 라고 하는 애를 불러오고 싶어요. 불러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여러분이 했을 때 인풋이건 아웃풋이건 이렇게 거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에 빨간 줄이 빡 붙는 걸 봤어요. 그죠? 지금 안 붙죠? 왜 파일은 왜 안 붙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일은 없으면 만들어요. 있으면 불러오고. 그러니까 에러가 뜰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에러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몇 개 찍어보자고요. 자, sysout 하셔가지고요. 우리는 파일하고요. 우리 뭐 찍어볼 때 제일 최고는 get이죠. get 한 다음에 여기 뜨는 이 수많은 애들 중에 우리 제일 만만하게 get name이잖아요. 여기 get name을 찍었어요. 자, 여러분이 name이라고 찍으면 얘는 뭘 찍냐? 그래서 Ctrl F11을 눌렀더니 뭘 찍어요? 파일명을 찍죠? 이 수많은 애들 중에 파일명을 찍어요. 자, 이거 복사 하나 하시고요. 복사 하나 하시고 이제는 name 지우고요. get까지는 재활용하고요. 자, Ctrl 스페이스 눌렀더니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name 밑에 parent라고 있어요. 도대체 parent는 뭐지? 왜냐면 아까 디렉토리 파일 만들 때 parent라는 애를 이용하고 뒤에 child를 이용해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parent를 여러분이 찍어 보시면 얘는 뭘 찍어요? 내 파일이 있기 전까지의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를 parent라고 얘기합니다. parent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 복사죠. 복사 하나 한 다음에 get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맨 위에 뭐가 있어요? absolute pa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 절대 경로예요. 절대 경로. 그래서 절대 경로를 찍은 다음에 빵 봤더니 어때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절대 경로를 가져오죠. 파일까지의 절대 경로.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get 하고요. absolute pass 말고 get pass가 있어요. get pass. 패스를 잡아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get pass로 많이 쓰거든요. 얘를 빵 쓰면 얘도 똑같은 애를 잡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올 때까지의 경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이 나머지 get들은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 하나 복사하고 파일에 get 하는 거 말고요. 이거 있어요. 자, is 이렇게 파일이냐? is fi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is file. 이건 뭐예요? 파일이면 true, 아니면 false겠죠. 돌려봤더니 뭐래요? 아니 true래요. 이건 파일인 거고,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내려서 여기다 디렉토리냐고 물어보면 되겠죠. is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is 디렉토리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러냐면 나중에 파일 같은 거 처리할 때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이런 디렉토리가 존재하는지 이게 디렉토리인지 아닌지 판단한 다음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make dir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내거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지금 동일한 상황인데 요걸 지워버릴 거예요. 뒤에 파일명을 지워버리고 디렉토리만 둘 거예요. 이 디렉토리도 파일일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빵 돌려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거의 네임은 윈도우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부모는 C 드라이브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패스는 이렇고 얘가 파일은 아니고 디렉토리다 라고 얘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을까요? 아, 뭐 괜찮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저 지금 F가 디렉토리잖아요. 그럼 저 윈도우즈 안에 있는 저 수많은 데이터를 다 땡겨올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보셨죠? 파일이라고 한 다음에 점 찍고요. 보통은 리스트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애들이 그래서 리스트 뭐 이러고 여기를 봤더니 샥 여기를 봤더니 자 리스트로 했더니 인자 없이 부르면 어때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배열을 잡아오고요. 문자열 배열을 쭉 잡아오고 리스트하고 필터 주면 뭐 어쨌건 필터링 해서 가져온다는 얘기고 리스트 파일스를 했더니 뭘 가져온대요? 파일 배열을 들고 온대요. 파일 배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필터링 되고 뭐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요걸 쓸게요. 요거. 리스트 파일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우리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파일스를 하는데 이렇게 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뭐라고 나와요? 파일스 배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요거 변수 앞에다 집어넣는 법 알죠? 뭐죠? 컨트롤 1번 하시고요. 컨트롤 1번 하시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 메뉴 띄우시고요. 여기 보면 퀵픽스에 컨트롤 1번 이 얘기예요. 이거 누르시고 여기 뭐예요? assign statement인데 new local variable 지역 변수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타입 적어주면서 이렇게 가져와요. 자, 그러면 저 배열 안에 각종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각종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반복 처리를 해보려고 해요. 반복 처리로 제가 for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더니 이렇게 length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 아래 봤더니 for each라고 해서 이렇게 컬렉션 타입 있죠? 여기서 리스트에서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리스트, 그러니까 뭐예요? 파일 리스트에서 하나 불러오니까 결국 파일이 하나씩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요걸 쓰면 좋긴 한데 요걸 쓰면 이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 F 대신 요거 뭐예요? 파일이라는 것만 적어서 그냥 여기다 또르륵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여기서 본 거니까 저는 사실 요 스타일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랑은 요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만큼 돌리면서 이렇게 처리하고 싶어요. 자, 나는 일단 파일명이든 디렉터리명이든 들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예요? 리스트 파일스의 i번째가 결국 뭐예요? 나의 파일 하나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get name 하면 내가 뭘 가져온 거야? 파일명은 들고 온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문자열로 들고 올 거니까 스트링의 name으로 이렇게 받으면 그리고 문자열 하나는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 아래다가 그냥 바로 sysout로 name을 찍으면 여기에 화면에 이 수많은 이름들이 막 찍히겠죠? 수많은 이름들이 찍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것도 찍지만 이왕이면 파일 크기나 이런 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각각의 파일 크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는 int형으로 아니면 뭐 뭔 타입이 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리스트 파일스에 i번째 있던 애를 꺼내서 그놈의 크기를 잡아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제 대충 찍을 수 있어요. 크기는 통법 적어서 뭐예요? 사이즈 아니면 사이즈가 없으면 뭐예요? 당연히 랭스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가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랭스로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리턴 타입이 롱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롱형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잘못해서 인트형의 사이즈라고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빵 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입을 못 맞췄으니까. 그렇다고 롱형으로 나온 걸 잘라다가 정수에 넣는 거는 바보짓이고요. 이건 당연히 앞쪽을 롱형으로 잡으셔야 이게 문제가 없죠. 항상 이제는 타입도 주의하셔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임과 사이즈를 잡아왔고요. 네임과 사이즈를 잡아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더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이즈 이렇게 주면 빵 돌리면 여기에 어쨌건 크기하고 뭐 이런 애들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그죠? 찍혀서 좋긴 한데 중간중간에 봤더니 0인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의 제로예요? 디렉토리라서 그래요. 디렉토리라서 사이즈가 제로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파일만 뽑아서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물어보겠죠? 만약에 뭐라고요? 리스트 파일스에 i번째 있는 애가 is 파일인 것만 뽑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is 파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저 위로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뭐예요? 파일인 애만 있는 거죠. 그죠? 파일인 애만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뿅 돌리면 파일인 애만 이렇게 잘 찍는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아까 위에 있던 내용이고 여기는 파일인 애만 찍어요. 얘를 뭐 조금 더 예쁘게 찍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다 슬래시 t라고 주면 탭키 들어가서 얘하고 얘 사이에 이렇게 일정 간격 떨어뜨려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는 뭐 수정 날짜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리스트 파일스의 i번째에 수정 날짜 뭐예요? 우리 아까 언뜻 봤는데 last modified예요. 이렇게 봤더니 얘는 뭐로 찍혀요? 찍히기를 롱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로 찍혀요. 그러면 롱으로 여러분이 저거를 찍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last modified 이렇게 해서 뽑고 long mode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찍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하시고 슬래시 t 하시고 더하기 하시고 모드 이렇게 하면 저거는 롱이니까 숫자로 잔뜩 찍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빵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쫙 찍혀 나와요. 자, 보통 이런 숫자는 뭐죠? 숫자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700년인가? 그때부터 해서 밀리세컨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10분초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파일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뿅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뭐 길이나 파일명이나 이런 거 다 확인했고요. 여기 봤더니 뭐 파일 크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수정 시간을 몇 년 몇 월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 옆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모디파이 잡아온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포맷 이용해 가지고요. 포맷 이용해 가지고 여기 넣으시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저 수정 시간을 잡아왔느냐 뭐 요것만 이제 보시고 요런 거는 이제 인터넷이나 책 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뭐 한다고 바뀌거나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긁어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희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 파일 처리하는 법 간단하게 봤고요. 잠깐 쉰 다음에 저희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저희 파일 복사하는 거. 그래서 일단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